안녕하십니까. 재활쌤 박대권입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는데 뒤꿈치 쪽에서 으 하고 통증이 오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병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통증, 특히 뒤꿈치 통증이라고 하면 족저근막염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족저근막염은 흔한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이라는 말은 발바닥에 있는 근육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을 제껴서 만져볼 수 있고요. 팽팽한 띠 같은 게 만져질 겁니다. 그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타이트한 어떤 두꺼운 고무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발바닥의 아치를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 발은 가만히 있을 때 약간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체중을 실어서 바닥을 밟게 되면 족저근막이 쫙 당겨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면 그걸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로 가장 약한 부위인 이 근막이 붙는 자리, 주로 이 뒤꿈치 쪽에서 염증이 잘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증도 이쪽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염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심하지 않고요. 이걸 무시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여기가 상처나고 아물기를 반복하면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근막 조직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족저근막은 더 타이트해지고 당겨질 때 더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찌되었든 염증을 치료하고 회복되면 통증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족저근막염은 의학적으로는 난치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치가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 수술 같은 치료로는 잘 안 낫더라. 그런데 환자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낫는 병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모든 근골격계 통증이 마찬가지지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과했거나 약하거나 10점짜리 족저근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5점이나 20점의 과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염증이 생길 겁니다. 또는 족저근막 자체가 5점짜리여서 염증이 쉽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과했거나 약하거나 이론인데요. 걷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달리기,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을 많이 경험합니다. 족저근막이 과하게 반복적으로 당겨지기 때문이죠. 체중이 무거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죠? 첨족이나 평발이 있을 때에도 과하게 당겨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했거나의 경우고요. 평소 스트레칭의 부족으로 족저근막의 유연성은 물론이고 발목 가동성에 영향을 주는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면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는 거고요. 이게 약하거나 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치를 위해서는 과한 부분을 줄여주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족저근막의 완치를 위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에 체중을 싣는 모든 행위를 줄이십시오. 평생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요. 통증이 있을 때 어찌됐든 염증을 줄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많이 좋아지고 나서는 다시 걷는 거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체중을 줄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딱딱한 신발이나 맨발로 다니는 거 피하시고요. 푹신하고 편안한 운동화, 집에서도 쿠션감 있는 슬리퍼 신으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앞에 3가지는 뭘 안 해야 되는 것들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해야 하는 거죠. 스트레칭을 통해서 5점짜리 족저근막을 10점짜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은 2군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한 군데는 족저근막이고요. 또 하나는 비복근, 종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효과적인 거 1가지씩만 말씀드릴 테니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주고요. 발가락을 뒤로 제껴주면 족저근막이 만져지죠. 이 상태에서 족저근막을 화끈하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손이나 주먹보다는 뭐든지 좋습니다. 물건을 이용해서
느낌있게 윽 소리가 나올 정도로 쫙쫙 눌러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쫙쫙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서서 발 앞꿈치에 뭔가를 대어놓고 발목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체중을 앞으로 싣게 되면 뒷다리가 쭉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족저근막 만져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땅땅하거든요. 이거 뭐 하루 이틀 한다고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시도 때도 없이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이렇게 4가지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통증이 심할 때에는 병원 치료를 겸하셔야 합니다. 자, 병원 치료를 하면서 관리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면서 병원 치료도 겸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첨족이나 평발, 골반의 틀어짐, 과도한 둔근이나 비복근의 약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통증이 심할 때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좀 줄여준달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회복 기간을 조금 앞당긴달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족저근막염이 왜 난치병인지 아시겠죠? 병원만 다니는 걸로는 안 낫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체중이 가해지면서 과하게 당겨져서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근막이 덜 당겨지면서 유연해지면 된다. 근막이 덜 당겨지기 위해서는 덜 걷고 체중을 줄이고 푹신한 신발을 신는 방법들이 있고, 근막이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스트레칭만이 답이다. 이러한 생활 패턴 변화와 관리를 통한 치료가 없다면 병원 치료만 해서는 잘 낫지 않는다. 족저근막염의 모든 것 다 이해되셨죠? 이제 완치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JR쌤 박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